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제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 평소에 이제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교육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제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 실제로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풀어드리는 게 보다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아서 이제 궁금했던 내용들 한번 이야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 시간에는 나라올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올라님께서 고수들이나 슈퍼개미들 보면은 기업이나 산업 섹터별로 적정 PER, PBR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근데 공부가 부족해서 이게 잘 와닿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질문 주신 내용을 좀 크게 나눠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적정 PER, PBR이 있다라고 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질문 주신 내용 중 뭐냐면은 기업이나 산업 섹터별로 나눠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기업이나 산업 섹터별로 나눠서 분석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적정 PER, PBR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제 기준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준을 만든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투자함에 있어서 어떠한 선을 정해서 만약에 그 선보다 가치가 내려와 있다면은 주식 가격이 내려와 있다면은 이거는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가 기준치보다 내려와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반대로 내 기준치보다 현재 주가가 올라와 있다면은 그거는 고평가다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정하는 건데, 이런 적정 PER, PBR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뭉뚱그려서 기준을 정하는 거랑 디테일하게 기준을 정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상형으로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상형이 누구냐 했을 때 이쁜 사람, 여자 경우 이상형이 누구 했을 때 잘생긴 사람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내 기준에는 이쁜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데,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뭐 키 180 이상, 뭐 쌍꺼풀 있는 사람, 그리고 긴 생머리, 이런 식으로 기준이 명확하게 되면은 다른 누가 봐도 이 이상형에 맞춰서 데려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왜 적정 PER, PBR이 있다,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투자자가 여기선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투자자는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관과 외인이죠. 외국인들.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전자로 넘어서 보면은 현재 투자되고 있는 자금을 봤을 때 기관계 수급을 보면 금융투자, 투신, 뭐 은행, 보험, 기타 금융, 연기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 알다시피 국민의 돈이죠. 국민의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 보험 다 마찬가지로. 즉 남의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히 지금 6만 원이 싸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PER이 전년 대비 뭐 낮아져 가지고 아니면 뭐 매출이 증가해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전년 대비 굉장히 지금 현재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혹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에 대한 명분이 생기는 거고 기관과 외인의 수급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인 같은 투자들이 자금은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자금은 특정 큰 규모로 운용되는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수세가 붙는다는 것, 즉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급 유입적인 측면을 기대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준을 잡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기준을 잡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질문 주신 게 적정 PER이라고 했잖아요. PER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 PER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구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년 대비 PER이 어땠는지를 판단을 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연간 대비했을 때 지금 PER이 지난 19년도 때 17배가 나오죠. 그리고 18년도 때 6배, 17년도 때 9배, 13배, 11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적정 PER이 얼마일까 이렇게 구해보는 거죠. 2020년도에는 적정 PER이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상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단순하게는 지난해 데이터들, 과거 데이터들의 평균치를 대입을 하는 게 가장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법이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 데이터 평균이라는 말은 모든 수치들이 다 이제 전년과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접근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매년 바뀌죠. 재무도 바뀌고 투자 심리도 바뀌고 시장 환경도 바뀌고 그래서 어느 것에 포커싱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런 적정 PER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PER을 어디다 쓰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EPS 곱하기 PER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EPS 곱하기 PER은 주가를 나타냅니다. 현재 주가. 그래서 이 PER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가 수익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한글로 풀면은 EPS라는 거는 주당 순이익이라고 나타내요. 자, 그러면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게 이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민억 주식회사가 있는데 제가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주식수가 1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요번 2020년도에 제가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매출을 많이 남기고 순이익이 100만원 남았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은 EPS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EPS가 주당 순이익이죠. 그러면은 순이익 100만원을 현재 주식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현재 민억 주식회사의 EPS는 얼마가 되나요? 100만원 나누기 100주를 하니까 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한 주당 남는 게 순이익이 만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EPS가 여기 나와 있죠. 3,166원이라는 거는 지난 2019년도 순이익 매출을 전체 주식수로 나눴을 때 한 주당 떨어지는 가격이 3,166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현재 제 주가 수익 비율은 모르니까 물음표로 가정을 하고 EPS가 현재 만원이죠.
그러면은 현재 주가는 단순히 봤을 때 가치는 1만원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 PER이라는 기준이 1이었을 때 가정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 너 주식 살래 말래 했을 때 이걸 왜 사야 되는지 명분을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죠? 지금 민억 주식회사 한 주당 10,000원인데 이게 싸냐 비싸냐 논했을 때 뭐 판단할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매년 매출 순이익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늘게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순이익이 늘어난다, EPS가 늘어난다라는 말은 만약에 PER이 고정이 됐을 때 주가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투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순이익이 내년에도 1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만원에 대한 투자가 매력도가 있냐라고 봤을 때 사실 EPS 곱하기 PER 대입했을 때 이제 매력도가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공약을 하나 넣습니다. 무슨 공약을 넣냐? 제가 수익 나는 거, 순이익 모두를 배당하겠다, 주주들에게. 이런 공약을 하도록 할게요. 순이익 모두를. 자, 그러면은 순이익 모두 100만원이죠. 이거를 주당 나눠 가지고 한 주당 EPS 만원이 남는데, 즉 이게 뭐가 되냐면은 모두 배당하겠다라는 거는 한 주당 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시예요. 배당 성향 100%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넘어와서 지금 민억 주식회사 주식이 만원인데 이거를 내가 한 주를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죠? 2020년도 때 한 주 주식 만원을 사게 되면은 일단 내가 주식에 대한 한 주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연말 12월 결산 배당일 때 한 주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배당이 얼마예요? 만원이죠. 그러면은 2021년도 넘어와서 배당을 받았을 때 내 현재 자산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주 만원 플러스 배당금 만원이에요. 총 2만원에 대한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은행에 만원을 적금 넣어가지고 이자 기대하면 1%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 주 주식 사면은 만원 수익이니까 100%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 은행이자랑 비교했을 때 투자의 매력도가 높나요, 낮나요? 높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 돼도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왜? 2만원이 돼도 그 다음 만원 배당 받고 나면은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거든요. 저는 지금 은행이자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매력도가 상당히 높게 되겠죠. 그러면은 3만원을 불러도 주식을 사는 사람이 생길 거고, 10만원을 불러도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 10만원 주식 사가지고 만원 배당 받으면은 수익률로 따졌을 때 10%가 되겠죠. 은행이자 1%보다 훨씬 더 높아지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 회사가 망하지 않고 매년 순이익이 100만원씩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매년 배당하겠다는 조건이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게 매년 기대 수익 배당 10%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은행이자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10만원이 돼도 사겠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투자들이 모여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EPS는 실적이니까 전혀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현재 주가가 아까 만원이었던 게 10만원이 되죠. 10만원이 된다는 말은 즉 뭐의 변동이 있는 거죠? PER이 10배로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해서 정리하면은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말은 PER이 이것은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PER이 높다라는 거는 그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현재 매출에 비해서 PER이 낮다라는 거는 현재 매출에 비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하는 건데, 다시 한번 더 쭉 설명을 해보면은 이 PER을 보는 데 있어서 관점이, 정리해서 설명드리면은 단순히 PER 평균적으로만 봐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시각으로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PER 접근 방법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두 번째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업이나 산업 섹터별로 나눠서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PER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설명드렸으니까 삼성전자로 계속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PER이 얼마냐면은 2019년도 대비가 PER이 지금 17.63배입니다. 자, 요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재 19년도 기준이거든요. 삼성전자 PER이 현재 19년도 기준 17.63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업종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이 PER이 21.34입니다. 자, 이 PER이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EPS 곱하기 PER이 주가고, 그래서 이 주가 통틀어 평균, EPS 통틀어 평균에서 PER 평균, 전기전자 평균 PER 한 게 21.34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코스피 전체 PER 평균이 19.82라는 거죠. 자, 이거를 왜 비교를 하냐면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학급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 학급이 있는데 성적 평균이 70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학급에 있는데 나는 평균이 70점이 아닐 수가 있죠.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 점수가 뭐 1학년 1학기 2학기 있잖아요. 이거를 봤을 때 내 평균은 예를 들어서 80점, 그 다음에 85점, 그 다음 때 뭐 이제 83점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나에 대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70점 이번 시험 때 어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을까 했을 때 70점이 될까요?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올 거는 80점이 될까요? 당연히 80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요번 내 시험 평균은. 그죠? 왜냐면 학급 평균보다는 내 평균이 더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접근법은 내가 80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삼성전자 개인 기업 PER을 봤을 때 내 기업 개인적인 데이터들, 재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기업에 대한 PER이고, 업종에 대한 PER 접근법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철수라는 친구가 왔어요. 처음 전학을 했어요. 입학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점수가 이제 70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새로 들어와서 지금 데이터가 없잖아요. 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른 학급 같은 경우 뭐 평균 6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한데 이 70점이라는 거는 이 학급 분위기가 70점이기 때문에 이 70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를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 표준 편차가 가장 적게 되는 게 70점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업종 PER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야기했듯이 주식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죠. 왜냐하면 새로 상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PER에 대해서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확실히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주당 순이익이죠. 매출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게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업황이냐에 따라서 업종 PER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주가가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업종 PER이라는 건 또 달라지는 게 기대치가 유통업 다르고 제약바이오 다르고 뭐 금융업 다르고 업황마다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했을 때 이제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다시 한번 더 넘어와서 기업이나 산업 섹터별로 나눠서 분석하는 이유는
어떤 시각으로 EPS, PER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입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린 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로만 설명을 드렸을 뿐이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사각형이 있을 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 한쪽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볼 때 결과가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여기서 볼 때 또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 말은 이제 PER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어떻게 어디서 이제 변수가 생겼을 때 이 PER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바뀌겠구나, 이런 것들을 흐름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는 것들을 보면은 아마 이제 시간이 차차 지날수록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나라올라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 이런 밸류를 구하는 방법,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은 뭐 카톡 통해서 혹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